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특별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볼 건데요. 혹시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나도 부자 되고 싶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아요.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꿈꾸잖아요. 오늘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비밀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파헤쳐 볼 거예요. 귀 쫑긋, 눈 번쩍, 함께 떠나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그게 나한테 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주변에 있을 법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제 성공 스토리예요. 절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명쾌한 비법들을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기대되시죠?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범했던 이들이 어떻게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의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니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성공 비법부터 공개할게요. 바로 꾸준한 공부입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듯이 말이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공부가 될 거예요. 뭘 공부해야 하냐고요?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를 꾸준히 공부하면 작은 돈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대요. 상상해보세요. 푼돈이 목돈이 되고 그 목돈이 다시 더 큰 돈을 불러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보다 투자를 제대로 배우면 훨씬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투자는 마치 보물지도를 해독하는 것과 같아요. 지도를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면 누구든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 지식을 익히면 돈의 흐름을 읽고 나만의 부의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배우고 실행하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 못지않은 안목을 갖게 될 거예요.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법,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 등 배울수록 돈이 되는 지식들이 넘쳐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하여 기량을 높이듯 투자자도 끊임없는 학습과 연습을 통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현금 흐름 만들기예요. 이건 마치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것과 같아요.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듯이 돈도 계속해서 흘러야 경제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단순히 은행 통장에 돈을 쌓아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 즉 자본소득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월세나 배당금처럼 말이죠. 자산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마치 안정적인 연금처럼 내가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찍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금 흐름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월세를 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량 주식에 투자하여 정기적인 배당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이나 내가 가진 재능으로 부업을 시작하여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것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핵심은 내가 가진 시간과 노동력을 직접 교환하지 않고도 돈이 돈을 벌어들이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금액일지라도 이러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소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돈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자산을 소유하는 거죠. 부동산을 사거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자산을 통해 여러 개의 돈 버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마치 여러 개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듯이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 소유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돈을 버는 시스템 자체를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주체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통해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면 그 기업의 성장에 따라
나도 함께 부자가 되는 것이죠. 부동산을 소유하면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나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면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만의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전자책을 출판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일종의 지식, 자산을 소유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생산자로서의 마인드를 갖는 순간 우리는 돈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됩니다. 내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유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움입니다. 소비자로만 머물러서는 결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비법은 원금 분리 전략이에요. 이건 마치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부분을 아껴두는 것과 같아요. 무턱대고 높은 수익률만 쫓다가 소중한 내 원금을 날려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원금을 안전하게 따로 보관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해요. 욕심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거죠. 원금 분리 전략은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투자하여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 20만 원만으로 다시 투자를 이어가는 거예요. 원래의 원금 100만 원은 안전하게 보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설령 다음에 투자한 곳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 초기 자본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드머니를 잃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려 수확을 하면 다음 농사를 위해 씨앗을 남겨두고 수확물만 판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금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잘 보존해야 다음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이야말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전략은 여러분이 투자의 세계에서 오래 살아남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 이 비법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박성현 작가님이에요. 이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무려 70억 원대 자산가가 되셨대요. 정말 놀랍죠? 박성현 작가님은 주로 주식과 달러 투자로 성공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투자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를 할 때는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되 항상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공부가 중요하죠? 박성현 작가님은 처음부터 큰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이셨죠. 하지만 그는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투자 관련 서적을 읽고 경제기사를 분석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서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하셨다고 해요.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것이죠. 또한 달러 투자와 같이 환율 변동을 활용한 투자에서도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국제 경제 동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공부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적절히 활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박 작가님은 자신의 투자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을 관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면서도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분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투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다음은 에디님 이야기예요. 에디님은 7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투자와 사업 공부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30살에 내 집 마련을 하고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심지어 건물주까지 되셨대요. 게다가 블로그를 운영해서 1만 명이 넘는 구독자도 모으셨고요. 대기업을 과감히 나와 본업에 집중하면서 더 큰 자유와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단순히 직장만 다닌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실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에디님은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단순히 월급만 받던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씨앗을 꾸준히 뿌렸습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투자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몰두하셨죠. 특히 30살에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젊은 나이부터 자산 형성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데 탁월한 안목을 발휘했습니다. 무인 매장 운영 역시 현대 사회의 비대면 트렌드를 읽고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이는 소유의 삶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만들어낸 아주 좋은 예시죠.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며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았다는 것은 자신만의 브랜드와 영향력을 구축하여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지식 자산화의 성공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대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본인이 구축한 시스템에 올인한 것은 분명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디님은 자신의 비전을 믿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더 큰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안정적인 길만을 고집하기보다 자신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 성공 스토리는 박수영 대표님입니다. 이분은 월급 1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대요. 박수영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되는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 정말 와닿지 않나요?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서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박수영 대표님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 투자로 크게 성공하셨다고 해요.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수영 대표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월급 150만 원이라는 적은 수입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이 되는 일은 바로 부동산 분야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꾸준한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고 가치 있는 매물을 선별하는 능력을 키웠죠. 이러한 전문성은 그가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질적인 거래를 성사시키고 고객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며 자신만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성공은 전문성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남들보다 더 깊이 파고들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박수영 대표님이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관심 분야에서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문가가 되어 보세요. 분명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UM 뉴욕 대표님 이야기예요. 흙수저로 시작해서 UM 뉴욕이라는 패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셨어요. 사업과 투자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셨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가진 게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서 성공을 이루어내신 거죠.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UM 뉴욕 대표님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특히 패션이라는 분야는 진입 장벽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곳이지만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과 사업 수완으로 UM 뉴욕이라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이는 소유의 삶을 통해 자신만의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또한 그는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투자에 활용하는 현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또 다른 투자 기회를 모색하여 자산을 증식시켰죠. 즉, 사업과 투자라는 두 개의 바퀴를 동시에 굴려 빠르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우리에게 타고난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삶에 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업이나 투자와 연결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면 누구든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낸 감동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 돈이 되는 일을 남들보다 잘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배우면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실천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해요. 셋째, 끊임없는 학습이에요. 투자와 재테크 지식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꾸준히 배우고 업데이트하는 게 필수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극복해 나가는 거죠. 이런 마인드가 성공을 부르는 가장 큰 비법 중 하나예요. 이제 각 요소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볼까요? 먼저, 돈이 되는 일을 남들보다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능의 유무를 넘어섭니다. 이는 자신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강점을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으로 연결시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통 능력이 좋다면 영업이나 컨설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콘텐츠 제작이나 작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남들이 생각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단순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나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을 넘어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투자의 안목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와 부가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 실천력은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완벽한 계획이 있어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일단 시작합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며 다시 도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걷는 것을 배우듯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결국에는 스스로 일어서서 걷는 법을 터득하는 것처럼 말이죠.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 큰 성공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감과 노하우를 얻게 됩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완벽은 적의 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것보다는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작은 것부터라도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큰 도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특히 투자와 재테크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제 옳았던 지식이 오늘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야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자신만의 지식 창고를 꾸준히 채워나갑니다. 이러한 학습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고 더 나아가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특히 투자 분야에서는 잘못된 정보나 지식은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끊임없는 학습은
여러분을 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것이며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때로는 좌절의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갑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낙관적인 마인드가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들은 실패를 단순한 실패로 여기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소중한 경험이자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자들의 마인드셋을 연구하다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확장 가능한 사고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언제나 더 큰 가능성을 꿈꾸고 도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로 경제적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의 불씨를 지펴보세요. 그 불씨가 결국에는 활활 타오르는 성공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